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참 힘들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정도 낙폭이 있을 줄은 예상을 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어저께 미국장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오후 한두 시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이후에 전 인버스로 사실은 비중을 늘리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좀 계획이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하락장이 사실은 주식을 20년, 30년 하신 분들, 서브프라임이나 IMF를 겪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대부분 주식 경험이 1년에서 3년 이내인 분들, 그다음에 20대, 30대인 분들은 참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그럴 거예요. 저도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70%는 대형주, 우량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곳들의 낙폭이 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락장 대응 방법이란 장표는 제가 이미 지난주 일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손절 익절 후 현금화하는 전략도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손절하고서 현금화하는 건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죠. 마이너스로 찍히기 때문에. 근데 익절인 분들은 사실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반이라도 수익 실현하고서 대응하는 것들,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우량주 저점 매수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기간 조정의 초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락장 초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최소한 2주 내지는 3주 정도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지속적으로 좀 빠져간다는 거죠. 또는 횡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물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인버스 고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이제 수요일날 매수를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은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승 한 오후 2, 3시까지는 상승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종가로 저는 인버스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이 3%나 하락하는 거는 상당히 드문 일이죠. 올해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또 급등주, 테마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MTS 잠깐 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예요. 이거는 대형주들은 평균적으로 1.6%, 중형주는 2.5%, 소형주는 심지어 3%, 평균 3%이기 때문에 소형주 중에선 당연히 상승한 종목도 있죠. 근데 반대로 막 10%, 20%씩 하락한 종목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나 하락을 했다. 그 얘기는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좋은 주식이라서 오늘 반등을 하고 버틴 게 아니라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저께 5%가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한 것뿐이고, 역시나 기아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큰 하락을 했다. 코스닥은 더 심하죠. 코스닥은 보시면 종합이 이제 3.46% 하락했고,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들은 10%는 우습게 빠졌죠. 빠져서 많이 굉장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차트를, 차트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5일 이동 평균선 20일, 60일, 120일을 종목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수에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다른 걸 다 치우고요.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만 좀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해보시고, 이게 뭐냐면 200일 이동 평균서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동 평균선이 있잖아요. 200일 이동 평균선은 보통은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사실 하락장의 초입으로 본다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당연히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작년에 2월 달.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락장의 초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넘어섰죠. 200일선을. 아까 그 선이에요. 노란색 선. 근데 최근에 하락이 한번 있었죠. 8월 초에도 급락이 있었는데 이때도 무려
거의 한 8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지만 강하게 또 들어올 올리면서 좀 버티는 듯 했어요. 하지만 헝다 리스크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공화당과 그 민주당이 현재 지금 정치적으로 좀 대립하고 있는 것들, 이런 리스크들이 중복이 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처음 있는 지수의 하락이고, 이 정도의 지수 하락폭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게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생각이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뭐 곧버스 인버스라는 말을, 제가 사실 주식 방송 시작한 지가 10개월 됐는데 단 한 번도 그동안에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하락장 정도는 하락장이 아닌 횡보장 정도였고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장이어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조정장이었을 때가 있었죠. 5월 달에도 있었고 7월 달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사실 5월 달에는 제가 가치주로도 그때 수익을 많이 냈고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뭐 2,000개 종목 중에서 1,900개 종목이 하락하고 테마주도 다 제로소멸로 하락하고 폭락을 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오늘 어제는 사실 손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정말 이런 거를 못 버티겠다 하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수가 흐르는 거를 봐야 되고, 어쨌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경기 방어주, 뭐 천연가스 관련된 주도 상승을 좀 했었고요. 뭐 전기차 관련된 주 중에서도 몇 개는 상승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하지만 과거에 상승장 또는 횡보장일 때보다는 테마주를 접근을 해도, 급등주 접근을 해도 실패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한 2배, 3배 이상. 오늘도 리비안주 폭락하는 거 보셨죠? 또 오징어 게임 관련주 장초에 상승하다 폭락하는 거 보셨죠? 다 많이 폭락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뭐 대한항공, 위드 코로나 굉장히 최근에 진짜 지지선도 견고하고 버텨줬던 것들까지도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다 같이 힘든 장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2021년 10월 7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14분입니다. 제가 오늘 화이자 2차를 맞게 돼서 지금 훈훈 농장에 내려와 있는데, 이따가 대전 가서 새벽에 대전 가서 어쨌든 아침에 좀 맞게 되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일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매일 하는 공부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요 지표, 강세, 뉴스, 그다음에 증시 분석, 그다음에 뭐 상승률 32 종목 다 볼 거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곳들, 대응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픽 종목이 있었는데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했던 종목들은 사실은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릴 때 그냥 뭐 어쨌든 보유하기에는 좀 지금 상승세가 석탄 관련된 것도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뭐 최근에 너무 상승을 했고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사실 올랐죠. H 이노엔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제 장초에 9시 24분에 캡처한 거여서 그렇지, 국전약품도 한 3.5%까지 올랐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오후장에 좀 올랐었고, 우리산업홀딩스는 22%, 코스모신소재도 4%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그 이후에 뭐 한 10시부터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보면은 H이노엔 같은 경우는 1시 가까이 돼서 이렇게 12%, 13%까지도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 1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런데 이렇게 됐죠. 결국에는 종가는 제 기억으로는 12% 마이너스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재료가 좋아도 머크사 관련된 주잖아요. 머크사 관련된 중에 거의 대장주지만 이렇게 폭락을 한다는 거죠.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우리가 대외 환경을 체크하거나 지수를 체크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장 오늘 오를 종목, 그다음에 저평가 우량주가 더 좋아, 종목만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그 훈훈 농장에서 왜 매실하고 무화과 이런 거 재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폭풍우가 오고 정말 소나기가 오는데 어떻게 뭐 매실을 딸 수가 있고, 어떻게 뭐를 딸 수가 있겠어? 한두 개 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뭐 다칠 수도 있는 거죠. 폭풍이 오고 비가 오면은. 마찬가지로 지수는 날씨라고 말씀드렸고 종목은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폭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소나기나 폭풍이 올 때는 피해야죠. 종목은 지수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지수가 폭락하는 장이면은 성공 확률이 정말 10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 이거 장초에 이건 캡처한 거예요. 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배터리 소형주도 제가 계속 강조하던 것들 다 이렇게 좋은 상승을 했죠. 코스모학뿐만이 아니라 뭐 상신 EDP 같은 데도 캠스트로 이런 데 제가 다 최근에 배터리 소형주 괜찮다고 정리해드렸던 곳인데 결국엔 다 이렇게 됐죠. 뭐 K 백신 치료제 17%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어저께 아니에요. 어제도 이만큼 하락했었죠. 한국 PNC 어저께 하한가 갔잖아요. 오늘도 17% 하락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상당히 강했었던 LNF, 뭐 대주전자재료 한때 오늘 장초에도 한 10% 상승하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1%된 거고요. 후성도 장초에는 9% 10%까지 상승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익 실현 안 한 분들은 거의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20% 30%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이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도 최근에 상당히 강했고 오늘도 쇼박스 같은 경우는 버킷 스튜디오는 아침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락장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3% 같은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기술적 반등 내지는 저점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온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저마저도 최소한 오늘 오후에 늦게부터 하락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인버스를 오후에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어저께 팔았거든요. 어저께 7% 수익을 내고 인버스를 팔았고 곱버스죠. 곱하기 2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살려고 했는데 사실 매수 타임을 놓친 거죠. 너무 빨리 하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요 지표 먼저 하고 뒷부분에서 또 인버스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확진자 수는 2028명으로 1000명대가 이틀 정도 유지가 됐는데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서는데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현재는 물론 오늘 확진자 수도 내일도 2000명대가 넘긴 하지만 현재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차 접종자 수는 77%, 완전 접종자 수는 54%.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사실 완전 접종자 수가 정부의 계획대로 70%가 될 것이고 내년에는 또 부스터샷도 맞게 되겠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늘 국정감사에도 나온 얘기예요. 확진자가 5,000명 나와도 계획대로 일상회복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또 백신 패스에 대한 논의들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콘서트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무리 5,000명, 10,000명이 나와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영국 이런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축구 경기 같은 거 보시면은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 한번 끝날 때마다 막 1,000명씩 나오고 그래요. 그 경기장에서만. 근데도 그냥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미국 국채금리 제가 이제 항상 매일 체크해드리는 지표들이 보면은 오늘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현재도 한 0.91% 정도 급락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안 좋죠. 원달러 환율이 1년 중 지금 지난 1년 중에서 최고치예요. 최고치. 그러니까 이게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빠져나간 급매도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차익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매력도 없고 중국 증시가 지금 일주일째 휴장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 다시 개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우리도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휴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선 돈이 며칠 동안 묶이는 거잖아요. 묶이는 거기 때문에 휴장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 자체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물론 당연히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공화당에서 민주당에 지금 부양책을 뭐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헝다 리스크 같은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1.82% 마감, 하락 마감했고 반등을 잠깐 하는 듯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속임수에 가까운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서도 반대 매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반대 매매 문자가 왔어요 오늘. 그래서 저도 아까 한 800만 원 정도 채워 넣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럴 정도니까 저도 왜냐하면 대형주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데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20% 났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 매매가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많이 비중을 태우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돈을 채워 넣고 오늘도 사실은 다른 종목을 더 사고 싶었고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내일 상승할 것들이. 하지만 오히려 반대 매매를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제 어쨌든 아까 장초에 매도한 거 이외에는 매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3.46% 하락한 거는 올해 들어선 어쨌든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현 시간 아쉬운 건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하지 않게 끝나는 이상은 우리나라도 내일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인버스를 사놨으면은 당연히 내일부터 수익을 내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 지수와 계속 연계가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은 하이닉스도 많이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1%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를 전혀 버티는 대형주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현 시간은 한 0.2% 정도 하락 중이고 유럽 증시도 V자 같긴 하지만 여전히 1%라면 많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1% 이상 하락 마감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TSMC가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기업인데 이렇게 시총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흐름과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우리나라보다는 과대낙폭이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좀 위험한 상태다. 그리고 공포지수도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도 5% 이렇게 상승을 했다. 천연가스가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지금 연중 최고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걸 대체 에너지인 이런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뭐 정유 이런 것들 가격까지 다 오른다는 얘기죠. 지금은 LPG까지 오른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LPG 최고가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은 지표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렇게 띄었던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추세 전환을 하려면은 8월 중순처럼 강한 상승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강한 상승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 상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락장 기간 조정 갈 가능성이 높다. 뭐 기간 조정은 얼마 동안 이어질 것이란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2주 정도는 횡보장 내지는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더 심하죠. 오늘은 이건 어저께 캡처한 건데 이거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코로나 치료주 관련된 주들이 머크사 관련해서 어쨌든 뭐 다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 오늘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원인이죠. 일단 원인을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앨런 장관이 18일까지 부채 한도 해결 못할 시에는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다. 굉장히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오늘 시간에 예정돼 있는 상원 부채 한도 상향 세 번째 표결에도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미국에서의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게 사실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굉장히 위험한 상태란 거죠. 미국과 같은 어쨌든 D1 국가도 그래서 부채 한도 상향 표결 여기에서 어쨌든 좋은 결론이 나야지만 다시 이런 재료로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머징 마켓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어쨌든 10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데드라인까지는 그래서 이 이후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 이런 거 통과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 조정권을 지금 사용하게 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있어서 공화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 다들 아시는 헝다 뭐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현재는 지금 홍콩 증시에서 지금 정지 중인데 뭐 정지 중이라는 게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아니고 이번에 매각하는 것 때문에 정지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화양랜이라고 이제 거기도 부동산 그룹인데 거기도 어저께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파산 위기에 있다. 그만큼 중국 증시가 안 좋은 거는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죠. 가계부채가 뭐 늘고 있었다. 그다음에 뭐 B2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은행권 규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올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 말부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고 당연히 증권계좌도 동결을 하려고 하죠. 증권계좌에서 더 이상 미수를 못 쓰게끔 그렇게 해서 부채 관리를 하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저만 해도 오늘 제가 이제 800을 급하게 채워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내일도 하락하고 모레도 하락하면은 내일도 한 1000만 원 채워내야 되고 내일 모레도 또 채워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대 매매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잔고가 거의 한 마이너스 20% 정도는 손실이 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 그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도 계속 뭐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은 좋지 않다. 당연히 규제를 더 강하게 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그리고 천연가스 말씀드린 대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LPG와 중유 가격마저도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천연가스는 153%나 올랐다. 그리고 외국인 공매도도 오늘 계속 단톡방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카카오 등 100여 개 종목에 233조나 공매도를 했다. 뭐 당연히 현재는 공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많은 공매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뭐 네이버, HMM 이런 곳들에 많이 공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했었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 모두 공매도가 상위권에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반대 매매를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신용융자를 하나도 안 쓰거나 뭐 거래를 안 하는 분들은 내일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반대 매매를 당한다는 거는 그만큼 투매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종목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반대 매매라는 거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산 후에 주가가 급락하면은 강제로 주식이 처분되는 거. 그래서 이제 담보 비율이 140%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지금 같은 추세처럼 대형주가 막 대형주에 몇 천만씩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2, 3%씩 떨어지면 금방금방 떨어져요. 저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144%였거든요. 근데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이 4%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돈을 채워 넣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 써 있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기관들도 손절 물량을 내놓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투매, 두려움이죠. 공포심. 그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두려움이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지수가 급락한 것을 저축은행의 스탄독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현재 위험한 상태라는 거고요. B2 뭐 다 이렇게 지금 반대 매매가 사흘 연속 200억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물려있는 분이 아니라 뭐 신규 매수만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은 이 기간 반대 매매로 인해서 차라리 바닥을 한번 친 다음에 그때 저점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반대 매매가 보통 다 물량이 나오고 나면은 그게 투매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도 물량이. 어쨌든 아침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그러고 나면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것도 하나의 뭐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자 신문이에요. 오늘자 신문에 전문가 5인이 뭐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한 게 있는데 2,800까지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뭐 리서치 센터장, 교수 뭐 이런 그렇게 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인데, 보시면은 최저는 2,600까지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800 이하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치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코스피가. 그래서 사실 2,800이 별거 뭐 엄청나게 낮은 수치 같지만 현재 2,900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5, 6% 정도만 빠지면은 2,8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하루에 한 1%씩 만약에 한 달 내내 조금씩 뭐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아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300선 정도가 한 2,8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60선이었네, 300선이. 그래서 거기가 현재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로 좀 힘든 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10월, 11월까지도 이런 하락장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일단은 가장 단기는 18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8일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타결 기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국면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재료로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날짜까지는 최소한 조정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증시 전문가들은, 저도 이제 여전히 위드 코로나주를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정유화학, 그다음에 최근에 뭐 오디오 게임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나 콘텐츠 업종, 그다음에 엔터주까지도 좀 상승을 했었죠. 그다음에 또 배당 관련된 주, 그다음에 가치주, 이런 것들은 하락장을 기본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치주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현 시간에도 다우존스가 훨씬 더 강해요. 나스닥보다는.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 기업 리포트 나온 것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과 같은 이 경기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소비재 관련된 주, 그 다음에 JB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뭐 기업은행과 같은 그런 금융 쪽, 금융보험 쪽이 오늘도 좀 강했죠. 그래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DB 그 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추천드렸었는데 오늘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흐름이 좋은 편이고, 오늘도 하나보험인가요? 거기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1위부터 30위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위는, 오늘은 사실은 상위권에 있었던 테마주들이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서 사실 끝까지 살아남은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1위가 상한가지만 2위부터 보면 18%죠. 그러니까 20%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있었죠. 장초에는 당연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날라갔다는 얘기고요. 1위는 어쨌든 TAHN, 여기도 이제 소개 며칠 전에 했던 곳이죠. 이틀 전에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된 거고, 자동차 관련된 주고, 그다음에 젠백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CB 전환으로서 이제 건설주인데 뭐 어쨌든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신전자, 자비스도 최근에 흐름이 좋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결국에는 여기도 보시면 자동차나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여전히 이제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레버리지 천연가스도 어저께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천연가스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2배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천연가스 레버리지 상품이 이렇게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천연가스나 원자재의 등락률을 좀 봐야 되고, ETF 투자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머크사 관련된 주로는 파미셀이 12.31%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11위부터 20위까지 보면은 AFW 2차전지 관련된 주, 플랜티어는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주, 그다음에 세원 ENC, 뭐 네오이즈 홀딩스도 어저께도 상승률이 좋았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신한천연가스, 그다음에 KB천연가스 또 이렇게 두 개나 있죠. 그다음에 SBS 콘텐츠도 미디어 관련된 주.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천연가스 관련 ETF가 상위 20위까지 중에 4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 관련된 것들, 그동안 좀 못 갔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들이 이렇게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상인 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 관련된 주죠. 그다음에 동양보험도 오늘 좋았는데 보험 주주. 그러니까 이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는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는 경기 방어로 버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배당도 높죠. 이런 것들은 보통 3에서 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지금 장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종목은 아까 말한 대로 THN, 전장부품, 그리고 넥소 관련해서 상승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일단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상위인데 이렇게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거래량에 실린 하락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 물론 지금 시혜가가 좀 올라가 있어서 살짝 반등은 하겠지만 결국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많은 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넥스트 BT 같은 경우는 석탄 관련된 주로도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이 정도로 그래도 보합세로 한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우의 에이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합으로 어느 정도 오늘 장에서 버텨준 것들 하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자비스 아까 말한 대로 배터리 관련된 주로 15.59%, 배터리 그 검사 장비 관련된 주죠. 그다음에 한국 PNC도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을 했고, 거래 금액 상위에서도 보면은 HK 이노엔 거래량 실린 하락이긴 한데 뭐 내일 지금 시혜가는 한 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흐름을 봐야겠지만 머크사 관련된 주들은 이제는 좀 쉽지 않겠다. 왜냐면 지수만 좋으면야 사실 오래 갈 만한 재료죠. 일주일 정도 갈 만한 재료지만 현재 폭락장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처럼 아무래도 좀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현이익 매물들이. 후성도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다시 뭐 다 뱉어냈죠.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후성, 그 다음에 카카오는 거래 금액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상승률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보면은 SK이노베이션, 뭐 셀트리온 제약, 한국가스공사, 대주전자재료, 우리 오늘 장초에 또 흐름이 좋았던 것들이죠. 막판에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도 보면 하나생명 아까 말한 대로 경기 방어주로서 금융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이게 방송 제가 그 캡처한 거거든요. 보면은 전날 인버스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어저께 오고 이게 오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제가 방송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장초에만 들어갔어도 2%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코스닥 뭐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곧버스, 그래서 오늘 이 하락분만큼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해지로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다 모든 종목이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했고,
내일도 지금 물론 미국 증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개파락 내지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수가 좀 올라가면은 사실 인버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이건 리스크는 있죠. 왜냐하면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은 내가 조금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갑자기 그렇다고 내일 무슨 코스피가 10%가 오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봐야 2%이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도 만약에 폭등을 한다고 해도 코스피가 2% 오르겠죠. 그럼 내가 마이너스 4% 손실이 나겠죠. 사실 그 정도는 리스크가 크다고 하진 않겠죠. 뭐 급등주, 급락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도 가는데 이거는 잘 상승을 해도 4%, 잘 하락을 해도 마이너스 4%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매수세가 인버스, 굿버스 상품에 이렇게 상당히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인버스를 사든 안 사든 교육이라도 수료를 해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버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이 ETF 상품을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인버스나 곤버스 상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0개 중에서 9개가 하락하는 이 지금 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카드가 뭐 경기 방어주 또는 이런 인버스 곤버스밖에 없다. 금융주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 교육받은 건데 금융투자교육원인가 거기밖에 교육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교육을 한 3시간 정도 받아야 돼요. 그 사이버로. 그래서 사이버로 받아야 되는데 PC로 일단 회원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은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PC로 받았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틀어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당장 내가 내일 지수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여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교육을 안 받고 수료증이 안 돼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까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락장 대응 방법, 뭐 당연히 손절 익절 가장 흔한 방법이죠. 뭐 이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손절은 사실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손절하고서 다시 저점을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정말 폭락하는 주식, 바이오 주식이라면 사실 저는 손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하루 이틀 내에 이제 뭐 이번 주 안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감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저라면은 사실은 익절 중이라면은 100%그 수익 실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장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익절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수익 실현했지만 애매하게 막 5%에서 10% 정도 마이너스인 것들이 있어서 저도 좀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량주 저점 매수는 설명드렸고 인버스 곱버스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왜냐면 하락해봐야 마이너스 뭐 4%고 상승해도 플러스 4%니까 충분히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정도다. 초보자들도 하지만 교육은 미리 받아놔야 된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은 현 시간 어쨌든 미국 증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도 에너지 관련된 주, 그다음에 항공, 나스닥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보합세에서 한 1% 정도 상승 정도로 보고 있고 반도체 쪽이 좀 약하고요. 그래도 확실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장 정도지 이게 상승장이라 보기는 어렵고 여행 항공 쪽은 좀 하락 쪽이고요. 소비재 쪽도 좀 하락이고 원자재는 하락폭이 상당히 크네요. 확실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다우존스도 좋지 않고요. 코로나 관련된 주도 그다음에 뭐 머크사, 화이자사, 모더나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진 않고요. 예상대로 내일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장이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미국, 유럽 증시가 소폭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예상만큼 이렇게 폭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합세 정도다. 그 대신에 미국 채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안 좋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환율이 현재 최고치라는 게 가장 안 좋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역배열이면서도 200일선을 한참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장의 초입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사실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에서 그런 부채안 이런 것들이 타결이 되거나 뭔가 헝다 리스크가 극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이런 강력한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상승장으로 보긴 어렵고 분명히 충분히 기간 조정을 겪고서 천천히 실적 시즌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급등주를 그나마 뽑으면은 뭐 경부용 치료제 관련된 것들 또는 위드 코로나 빼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석유 관련된 정유, 에너지 쪽이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주 관련된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쨌든 현재 모두 힘든 장이잖아요. 저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고 또 대형주에서는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테마주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대형주 쪽에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해서 확실히 그래도 대형주는 물려도 내가 상승할 것이라는 좀 믿음이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내 포트폴리오 구성, 그다음 자산 구성에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